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Cannabis Derived Drug Development의 리서치 트렌드 중의 일부이고요. 어젯밤에 축구 경기를 보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청중분들은 아마 이 카나비스 마켓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실 텐데요. 이러한 빠른 성장의 경우에는 4가지 드라이빙 포스 정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카나비스의 다양한 메디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많이 연구자분들이 노력하셔서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캐나비스가 세계적으로는 리걸라이제이션 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일리걸이지만 그 리걸라이제이션 되는 트렌드 때문에 또 발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자나 플랜트에 제네티컬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개발이 돼서 정말 우수한 종자들이 다양한 목적에 맞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 이 카나비스에 대한 것이 많이 임프루브 되었기 때문에 이 카나비스 마켓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터미놀로지를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카나비스는 우리가 카나비스 사티바나 카나비스 인디카를 뜻하는 말이고요. 햄프 같은 경우에는 카나비스 중에서도 THC의 함량이 적은 카나비스를 말합니다. THC는 카나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스탄스 중에서 메이저한 캐나비노이드에 해당하고요. 이 THC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액티브하기 때문에 다양한 레귤레이션의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카나비노이드는 이 카나비스나 햄프에 포함되어 있는 서브스탄스들 중에서도 이 캐나비노이드 리셉터에 작용하는 물질들을 말하고요. 실제로 햄프나 카나비스에는 100가지 종류가 넘는 카나비노이드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카나비노이드를 3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엔도, 파이토, 그리고 신세릭 카나비노이드로 나뉠 수 있습니다. CBD는 카나비다이올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CBD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카나비노이드 중에서도 메이저한 카나비노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THC랑은 다르게 non-psychoactive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에피디올렉스라는 약물로 이미 퓨리파이드 CBD가 약물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타입의 에필랩시에 적응증이 이미 FDA 어프로브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 CBD의 다양한 펑션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고 에필랩시뿐만 아니라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나 크로닉 페인, 파킨소니즘,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PTSD, 캔서와 같은 다양한 질환의 환경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이 카나비다이올의 세라피틱 액티비티는 정말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액티비티의 원인이 아마도 이 CBD가 다양한 바이올로지컬 타겟에 작용한다는 것이 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바이올로지컬 타겟이 밝혀져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확히 이 이펙트에 대한 메커니즘이 밝혀져 있지 않다라는 방증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BD 산업 또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개발되어 글로벌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데요. 제일 많이 이용되는 제품들로는 구미나 캡슐, 오일 제제나 토피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캡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매우 많은 그런 제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섭취에 매우 용이하고요. 용량이 정확하게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로는 최적화된 포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의성이 매우 높고 지속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단점이라면 가장 중요한 이 로우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선 스피커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CBD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럴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일 제제는 이 오럴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유사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 이 오일을 섭취하는 방법이 설하에 이 드로핑을 해가지고 그 설하에 있는 블러드 베슬을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작용과 비교적 높은 생체 이용률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용량이 부정확하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약물로 사용할 때 용량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드러핑하는 그 테크닉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설하에 이 혀 밑에다가 드러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또 사람이 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용량의 부정확성이 이 오일 제제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림과 같은 토피컬 제제들은 국소적 효능이 매우 우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CBD 같은 경우에는 안타 인플라메이션이나 이 페인에 대한 액티비티가 좋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스테마틱하게 사용한다는 걸 생각할 때 이 스킨이라는 배리어를 충분히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캐나비스 드라이브드 메디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극복해야 할 언맷 니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레귤레이션이나 리걸라이제이션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외에도 로우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라든지 이 CBD 같은 이 캐나비스 드라이브 드럭의 사이드 이펙트 그리고 메커니즘이 부정확하다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이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를 비롯한 적절한 제형을 개발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것을 디스커션하고 싶은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CBD의 특별한 그런 캐릭터리스틱을 반영한 약물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전략으로서 나노스케일 디자인 포뮬레이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실제 약물을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나노스케일의 파티클을 이용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example은 라이포좀이고요. 라이포좀 같은 경우에는 이 구형의 형태를 가지는 인공적인 베시클을 말합니다. 이 라이포좀은 리피드 바이레이어를 포함하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 사이트 타겟팅이 가능하고 서스테인이나 컨트롤드 릴리즈를 가능하게 하고요. 또 이 약물을 데그라데이션 되거나 클리어런스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하기도 하며 또 세라피틱 이펙트를 더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이 라이포좀 자체의 톡식 사이드 이펙트가 적기 때문에 이 라이포좀이 약물의 전달체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라이포소말 CBD에 관련된 연구들이 몇 가지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었는데 슬라이드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냥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포소말 CBD 중에서도 이 약물을 로딩을 해서 라이포소말 CBD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캔서에서 독소로비신이라는 원래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와 함께 컴비네이션으로 했을 때 딜리버리가 굉장히 잘 돼서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캔서 티슈에 라이포좀에 들어있는 경우에 훨씬 더 높아진 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 안타이 캔서 액티비티도 개선되는 것을 보인 바 있고요. 또 다른 라이포조말 CBD의 예로서는 subcutaneously 그 라이포조말 CBD를 주사했을 경우에 강아지가 그 오스테오아르트라이티스를 앓고 있었는데 모터 어빌리티에는 개선 효과가 없었지만 그 페인에 관련된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라이포좀이 만능은 아니고 또 특히 가장 나쁜 드로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이뮨 리스폰스를 인덕션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이포좀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나노파티클로서는 이 엑소좀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셀룰러 베시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엑소좀은 40에서 120 나노미터 정도의 직경을 가지는 파티클을 말합니다. 이 엑소좀은 대부분의 유캐리오틱 셀에서 분비가 되고요. 저희도 물론 만들고 있습니다. 엑소좀 안에는 다양한 이제 바이오 액티브한 칼고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안에 프로테인도 있을 수 있고, 뉴클리익 애시드도 있을 수 있고, 리피드도 있을 수 있고, 물론 이 캐나비스 플랜트에서는 보면 CBD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예시가 아마 안 따라왔을 것 같은데, 이 엑소조멀 CBD 가지고 연구한 것에 따르면 이제 휴먼 셀에서 엑소좀을 분리하고 그 안에 이제 CBD를 로딩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테라피틱 액티비티가 보였고, 또 카나비스 플랜트에서 엑소좀을 분리를 했을 때도 이 플랜트의 특성을 각각의 엑소좀이 보유를 하고 있음으로써 CBD가 highly expressing 되는 그 카나비스의 플랜트의 엑소좀 안에도 CBD가 높게 있었고, THC가 많은 플랜트도 엑소좀이 THC가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CBD가 highly embed 되어 있는 엑소좀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안티캔서 액티비티를 보인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노칸 파마라고 그런 엑소좀 말 CBD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노스케일 디자인을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의 우수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러한 장점이라고 하면 스테빌리티나 세이프티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피커시도 좀 더 증진시키는 효과들을 보이는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annabis Derived Drug Development 스텝에서 사실 legalization, regulation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이 아직도 극복해야 될 허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좋은 종자의 개발이 우선돼야 할 것이고요. 또 스마트팜에서 어떻게 컬티베이팅 하는지 그 컨디션을 최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베스트하는 적절한 타이밍도 찾아야 될 것이고, extraction이나 purification, isolation 같은 메서드의 디벨롭먼트도 선행이 되어야 되며, 또 연구자들은 그런 바이오 액티브한 효과, 액티비티에 대한 효과나 사이드 이펙트 관련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들도 충분히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잘 적용할 수 있는 포뮬레이션이나 그런 루트를 개발하는 것이 성공적인 캐나비스 드라이브 드럭 디벨롭먼트의 가장 중요한 허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금방 극복이 되어서 좋은 약물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